간단하게 구모 분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학습 방향. 여러분들 보통 이제 질문들이 이런 질문 많거든. 선생님, 구모를 뭐 잘 쳤든 못 쳤든 간에 지금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분석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일단 구평 분석. 일단 난도는 사실 뭐 다들 느꼈겠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아마 문제 풀 때 왜 이렇게 쉽지? 잠깐만, 나 실력 좀 늘었는데? 김동완의 접근법처럼 해보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결과값이 그러니까 다들 다 잘 쳤죠. 일단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특히나 이제 6평에 비해서 뭔가 당연히 더 쉬웠고, 문항 배치도 너무나 똑같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도 확실히 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가 쉽든 어렵든 간에 쉬웠으면 당연히 더 잘 쳐야 되는 거고요. 어려우면 그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이 내 실력에 최선을 다해서 쳐야 되는데, 쉬웠는데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분석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뭐가 약해서 점수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지 확실하게 분석을 해줘야 돼요. 자,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쌤이 뭐 촌평 영상도 찍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확통과 기하에 비해서 미적은 좀 어려웠어요. 뭐 때문에? 30번 문제 때문에. 그 이외에는 다 문제들이 할만했다. 공통에서 따지자면 몇 번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공통 21번 맞아요. 21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쌤이 그 촌평 영상에서도 찍었었는데 21번 문제 풀 때 쌤이 딱 교통사고 당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21번 문제 그 택시 뒷좌석에서 내가 앉아가지고, 원래 쌤 이제 운전하면서 다니다가 그날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낮에 촬영하고 밤 6시 이제 단과 수업을 가야 돼서 시간이 없는 거야, 촬영할 시간이. 그래서 문제 풀고 바로 촬영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 운전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택시 뒷좌석에서 내가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딱 21번 풀 때였어요. 와, 개쉽네 하면서 풀다가 21번 딱 푸는데 그때 사고가 딱 났어.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잘 돌아왔습니다. 나 여기 못 올 뻔했었어. 아무튼 뭐 그렇고요. 일단 경량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겠지만 스킬적인 풀이는 거의 없었어요. 그죠? 다 이제 원리,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걸 여러분들 다 느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되게 이슈였단 말이야. 3도 나올까? 등비급수 나올까? 근데 결국 다 안 나왔어요. 수능도 안 나올 확률이 높고요. 비교적으로 이제 공통 과목보다는 선택 과목이 조금 더 어려웠으며, 확률과 통계 친구들은 통계 과목에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요 문항들 내가 이렇게 뽑아놨긴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거 PPT 말고 하나 더 받았을 거야. 잠깐만, 내가 줘봐. 요거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오늘 내가 뭐 여기서 여러분한테 못 받았어요? 그래? 좀 이따가 내가 저기 뒤에 없나? 내가 좀 이따 챙겨줄게요. 요거 보시면 쌤이 그 교통사고가 나고 다음 날에 입원을 했어. 그래서 입원을 하면서 여러분들 병원은 10시 반에 소등을 합니다. 불이 꺼져요. 근데 내가 그 병원 내에서 이거 작업한다고 1시 반까지 이 태블릿 이 불빛에 의존해 가면서 내가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불 끄고 다 자야 되는데 군대처럼. 근데 이 침대에서 이렇게 한석봉 어머님처럼 내가 불을 이렇게 약간 불빛에 의존하면서 어떻게든 작업 다 하고 손글씨 이쁘게 작업해서 1시 반까지 열심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든 게 이제 이거고요. 꽤나 내용이 좀 알차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내가 아마 맞춤 문제들도 많을 거야. 근데 그 맞췄던 문제라고 할지라도 꼭 보면서 쌤의 풀이랑 나의 풀이가 좀 다르네 라는 것도 꼭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막 쌤이 뭐 코멘트 같은 것도 다 적어놨거든. 그래서 이 앞에 총평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문항에서 코멘트도 다 적어놨고요. 이렇게 뭐 다 적어놨죠. 그래서 이 코멘트는 쌤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감정, 그런 것들도 내가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사문항 문제들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 뭐 어려운 문제들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로 대체해서 넣어놨고요. 그래서 좀 만만치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내가 손글씨로 다 넣어놨으니까 꼭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영상은 쌤이 저 이투스 온라인에 약점 공략집이라고 해가지고 지우개가 없네. 약점 공략집이라고 해서 1강을 무료로 올려놨거든. 그래서 요거 한번 꼭 봐. 그거 보면 이제 30번 해설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사문항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니까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가 주말에 찍긴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아마 내일이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얘기 또 안 할 수 없지. 구모는 구모고, 그렇죠? 수능은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은 과연 어떨까? 요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요? 작년이랑 패턴이 너무나 똑같아. 6월 작년이야. 6월 난도 9월 작년에도 그래서 9월 와 9월 쉽다 쉽다 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수능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쌤이 느끼기에는 수능이 쉬웠어. 축구 잘하고 왔어? 자, 수능이 난 쉽다고 느꼈는데 어쨌든 간에 절대적으로 난 쉽다고 느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6월 9월에 비해서 어려웠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9월 자, 기울기가 조금 더 급해요. 작년보다. 자, 그 다음에 수능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능은 난도가 우리 9월보다 그리고 6월보다 높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평가원 이제 출제자분들은 6월이랑 9월에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겠지만 이제 시험지에 이제 난도 밸런스를 조절할 때 6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절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위에 상위권, 최상위권 애들의 변별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난도를 지금보다는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100점 되게 많거든. 그래서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 특히나 국어 어땠어? 쉬웠죠? 쌤은 이제 국어를 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어 시험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뭐 국어 다 쉬웠대. 국어가 쉬웠어. 근데 국어 어떻게 될까? 9월보다 어렵게 나오겠죠, 당연히. 자, 기본적으로 국어가 쉽게 나왔어 9월 때. 그럼 여러분들 체감상 앞에서 멘탈이 안 흔들리니까 수학도 멘탈이 건강한 상태로 시험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국어가 이번에 만약에 엄청 어려웠다고 가정을 해봐. 수학이 정말 쉽게 나왔다 하더라도 와 이번에 수학 쉬웠어 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멘탈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수능은 국어가 지금보다 무조건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학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체감상 수학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 9월보다 6월보다 수능은 수학이 절대적으로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멘탈 흔들릴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더 체감상 어렵게 느껴지겠지. 아니 선생님 왜 우리 아이 길을 벌써부터 죽이고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야. 작년에 좀 수능에서 패착 요인이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9월 달에 좀 잘 쳤어. 별거 아닌 것 같아. 나 이번 좀 실력 좀 많이 는 것 같으니까 국어나 아니면 영어의 시간을 좀 더 투자해도 될 것 같아. 수학 조금 덜 해도 될 것 같아. 하는 친구들은 수능에서 다 깨졌어요. 왜? 생각보다 수능이 어렵게 나오니까 뭐야? 왜 9월이랑 느낌이 다르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멘탈적으로 더 흔들려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봐봐.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죠. 어려우니까. 어렵네? 근데 원래 그런 거야. 수능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실력에서 최선만 다하면 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어렵게 느낄 거야 라는 마인드로 시험을 치면 내가 절대적인 점수는 높지 않을 수 있어도 상대적으로 등급은 높게 나올 수 있겠죠. 표점은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수능에 임하셔야 된다. 그래서 거의 뭐 95%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예상하고 있어요. 이번 수능 불수능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너무 쉽게 나왔거든. 9월에. 아니
뭐 예를 들어 한 과목만 쉽게, 한 과목만 뭐 수학만 좀 쉽게 나왔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수학은 조금 난도를 높이고 뭐 국어랑 영어는 좀 난도를 낮추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맞거든. 근데 이번엔 국어 쉬웠어, 수학 쉬웠어, 영어 쉬웠어. 어때? 모든 각 과목 출제위원들이 어렵게 낸다고 생각할 수밖에, 어렵게 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체감상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공부를 자만하지 마시고, 나 잘 쳤어? 수능 좁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자만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 쉬운 시험이었는데 다들 쉬웠대, 다들 쉬웠는데 난 왜 못 봤지? 그러면 우울감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빠르게 피드백해서 얼른 채워 나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봐. 자, 우리 딱 남은 기간 오늘 며칠 남았어? 혹시 알아요? 67일? 6일? 오케이. 66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자, 2달하고 조금 더 남았다. 그죠? 왜 앓는 소리가 들리지? 2달하고 조금 더 남았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알차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건데? 자, 그거를 내가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는 그냥 문제풀이, 그냥 개념 공부 이래서는 안 돼요. 지금은 정리 단계야. 정리 단계입니다. 딱 2개월 동안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뭘 정리할 거냐? 일단 내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뭘 분석해? 내가 약한 게 뭐지? 내가 약한 파트가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시험 쳤는데 나 문제를 읽는 힘이 좀 부족해. 심심한 사과 이런 걸로 이제 말 또 논란 있었잖아, 그렇지? 내가 해석이 너무 약해. 한글인데 글이 안 읽혀. 해석이 약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2번째, 문제는 읽었어, 뭔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어떻게 풀지? 방향 잡는 게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내가 약한 게 뭔지를 찾아야 돼.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문제의 유형, 그러니까 문제의 파트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난 전반적으로 다 접근이 약해, 이것보다는 삼각함수 파트에서 내가 접근이 약해,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분석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개념이 좀 약해. 특히나 나는 뭐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 접분만 나오면 나는 개념이 너무 헷갈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돼요. 그 분석하는 방법 내가 좀 이따 알려줄 거야. 2번째, 시간 관리 너무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모의고사 준비를 잔뜩 해야 됩니다. 수능에서 어떤 시험이 나올지 몰라. 6월이랑 9월이랑 똑같이 나올까? 모르죠. 그리고 아마 어렵게 나올 거니까 더욱더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 이번에 9월이 안 어려웠잖아. 시간이 많이 남는 친구들도 많았단 말이야.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쌤 제자 중에서는 내가 물어봤어. 이번에 전체에서 3개 틀린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수학 한 몇 분 정도 남았어? 하니까 50분 남았대. 근데 시험이 쉬우면 뭐 당연히 시간이 많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이 어려우면 시간은 더욱더 촉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시간 관리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6월, 9월 시험지로 갈 게 아니라 새로운 시험지 형태로 난도가 어렵든 쉽든 간에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시험을 다 치고 나서 선생님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뒤에 문제 못 풀었어요. 와, 29번 봤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전 시험장에서 29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못 봤어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시험을 다 치고 났는데 문제를 봤더니 뭐야, 너무 쉬워. 시험 끝나고 보니까 뭐야, 이걸 내가 왜 안 봤지? 이걸 왜 내가 안 풀었지? 분명히 그런다고요. 근데 적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연습들 당연히 해줘야 돼. 남은 2개월 동안.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상담하는 실수. 선생님, 저는 실수가 너무 많아요. 어떡하죠? 이거 정말 많거든요. 실수 줄이는 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냥 실수는 실수일 뿐이잖아요.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2개월 동안 잘 공부를 하셔서 완벽한 수능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만 푸는 건 중요하지 않다. 반드시 보완을 하자. 자, 여러분들 본인의 실력이 이제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잡아준 거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시험을 좀 쳐보면서 너무 또 빡세면 안 되잖아, 그렇죠? 참고로 그건 알아도 월화수목금토일이 있으면 7일 일주일, 수학을 안 한 날은
없습니다. 알죠? 오케이, 오늘은 탐구데이야. 수학 안 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매일매일 수학해야 돼. 수학도 감이거든. 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일매일 하세요. 알겠죠? 자, 매일매일 할 건데 어떻게 매일매일 할 거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들 있더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모의고사를 다 사. 그리고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모의고사만 풀어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얻는 게 없어요. 그냥 모의고사만 매번 풀다가 그런 거야. 똑같아. 엔제만 맨날 풀다가 남는 거 없어. 모의고사만 맨날 풀다가 남는 거 없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야? 분석이고 보완이야. 보완하셔야 돼요. 자, 내가 수학을 좀 잘해. 모의고사를 치면 오답할 게 별로 없어. 보통 그날 시험 치면 그날 오답이 다 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시간 좀 남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의고사를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치는 거야. 그러면 그날 오답 다 해.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수학만 할 거 아니잖아. 국, 수, 영, 탐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모의고사를 싹 다 몰아서 치세요. 수능처럼. 아침에 국어, 그 다음 수학, 그 다음 영어, 그 다음 탐구 몰아서 쳐. 그리고 그날 밤에 오답 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날 오답이 뭐 다 돼. 깔끔하게 다 돼. 내가 이거 왜 틀렸지? 한두 개밖에 안 틀리면 오답 금방 다 하잖아. 그러면 그날 다 오답해. 그럼 여러분들 오답을 하고 나면 내가 약한 파트가 보이네. 나 이거 좀 약하네. 뭐 해야겠어요? 보완해야죠. 그걸 뭐 한다? 다음 날에 하는 거야.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거는 그냥 쌤 교재 홍보 아니야. 그냥 참고용으로 쓴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전 개념이 부족해. 그러면 알고리즘에 있는 어떤 파트를 봐야지. 이런 거야. 내가 접근이 좀 약해. 예를 들어서 내가 수투 문제를 봤을 때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수투의 접근 파트를 좀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 추론 파트를 보는 거야. 거기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이거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연습하고. 그럼 다음 시험 때 그걸 적용하려고 해야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뭐 그냥 총정리. 전체적으로 내가 이번 주에 뭘 했고. 그러니까 또 공부의 학습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 중에 뭔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걸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 그러지 마. 어차피 일주일 동안 그 많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만 할 거 아니잖아.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하려 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딱 내가 틀린 것들 위주로만 파헤치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세요. 나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공부해야지.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약한 파트만 공부하시고요. 나는 이게 약한 파트가 좀 많아. 틀린 게 좀 많아. 그러면 하루 만에 공부가 다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모의고사 텀을 좀 넓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모의고사 일주일에 2번만 칠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의고사 치고 똑같이 반복하는데 뭐 오답 정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하루를 오답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뭐 틀린 유형을 보완시키든지, 아니면 오답 정리는 뭐 그래도 당일날 다 돼. 그러면 그 다음 날에 틀린 유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완하는 거 한 이틀을 잡던가. 근데 그게 난 아직도 부족해. 그러면 3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주시면 돼요. 즉 앞으로의 공부는 어떻게 한다? 내가 약한 거 부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약한 파트가 딱 보이면 그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공부만 해주면 되겠더라. 알겠죠? 그리고 가끔씩 또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더라고. 선생님 포커스 너무나 듣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이 2달 동안 제가 할 자신이 없어요. 사실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뭐 자신이 없다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다? 쌤이 그래서 약점 공략집이라고 해서 뭐냐면 6월이랑 9월에 좀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6월, 9월에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과 비슷한 문제들을 따로 뽑아서 포커스 형식으로 접근과 관련된 형식으로 설명해주는 영상을 일주일에 딱 1시간, 정말 짧아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올릴 거야. 그래서 그거 필요하면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딱 이 형식으로 나갈 거고요. 요거 형식으로 나갈 거고, 이거는 이투스 공지사항에 보면 칼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PDF에서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교재가 따로 나가는 건 아니고 다 PDF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9월 모평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게 2회차, 3회차, 4회차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가 아니라 지금 이게 스포일러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총평
그 다음에 손글씨 해설 이런 건데 그냥 이런 거야. 여러분들 분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세요라는 거예요. 내가 맞췄던 문제라도 쌤의 해설을 보면서 같이 비교해보고 쌤은 이렇게 푸네. 그럼 내가 뭘 몰라서 이렇게 못 푸는 거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뭐 아까 전 미적 수업 때 내가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 총평을 내가 각 모의고사마다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각 모의고사마다 이 문제의 컨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컨셉에 대해서 다 적어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시험일 때는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이런 시험에서 이 쉬운 시험에서 내가 시간 관리를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다. 자, 두 번째, 시간 관리 그리고 실수에 대한 얘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일러 모의고사를 이제 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프 피드백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을 해줄 텐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게 될 셀프 피드백지고요. 얘가 예시입니다. 이거 예시예요. 이런 거야. 일단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시간 관리. 전체적인 시간 내가 적정했다. 시간이 좀 남더라. 그 다음에 나 시간 좀 많이 부족하더라.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풀이 순서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노란 색깔 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쭉 풀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1번은 풀었다는 얘기 안 풀었다는 얘기야. 일단 건너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써? 16번부터 푼 거죠. 자, 이 친구는 예시인 겁니다. 나 11번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겠죠. 그러니까 11번은 그냥 건너뛰고 쭉 다 건너뛰어서 16번 몇 점짜리부터 3점짜리부터 또 다시 푼 거야. 자, 이거는 뭐예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를 칠 땐 수능을 앞으로 이제 치게 될 건데 다 뭐 해야 돼? 전략이 이미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나는 어디까지 풀 거야, 아니면 시험에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에 따라서 뭐 11번까지 풀 거야, 12번까지 풀 거야, 문제가 좀 많이 어렵다면 좀 앞부분만 풀 거야, 문제가 쉽다면 뒷부분까지 다 풀 거야, 이런 전략들을 미리 세우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틀린 게 이게 빨간색이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고요. 16번부터 20번까지 쭉 풀었네. 그리고는 23번부터 다시 선택 과목의 3점짜리부터 27번까지 봤다는 거야. 이게 몇 회독? 1회독. 내가 한 번 시험을 칠 때 11번부터 15번까지, 21번부터 22번, 28번부터 30번까지 안 봤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여기에서 내가 막힌 거 지금 있어 없어? 자, 막힌 게 있으려면 별표 처리가 돼 있는 게 다 막힌 거예요. 즉 내가 10번까지, 20번까지, 27번까지는 막힌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야, 이 시험지에선. 그럼 다음번에 2회독 두 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풀겠죠. 어디? 1번부터 안 풀지. 왜 1번부터 풀어? 11번부터 풀어야죠. 내가 아까 못 풀었던 거. 이게 지금 1시간 40분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11번부터 푸는데 예를 들어서 11, 12, 13 가다가 13에서 이제 막히는 거야. 별 돼 있죠. 그럼 저게 막혔다는 얘기야. 막혔어. 근데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2번 적혀 있죠. 자, 2번이 뭐야? 옆에서 보면 문제의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봤는데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풀라는 거지? 방향 자체가 안 잡히는 경우들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나는 안 풀렸다.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 13번이 막혔는데 14번도 계속 푼 거야. 14번 별표, 15번 별표. 그 별표에 대한 이유들 체크하시고. 이게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봐봐. 2번이 문제의 방향성, 접근법을 못 떠올린 경우잖아. 그러면 2번에 해당하는 문제의 유형의 접근법을 공부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분석했던 얘기야. 이게 뭐야? 14번에 4번이잖아. 그러면 4번은 뭐라고 돼 있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찾지 못한 경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무리 못 짓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문자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문자 하나 해결 못한 거, 뭐 식 하나 못 찾은 거, 그런 거는 또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 파트에 대한 연습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채워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봐봐. 여기 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2회독 할 때는 뭐라고 돼 있어? 4. 3회독 할 때는 뭐라고 돼 있어? 3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4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못 찾았어. 그 다음 3은 뭐야?
실전 개념을 적용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볼 때는 조건 하나가 부족했던 거고 다시 조건 찾았어. 근데 결국은 계산을 못한 이유가 실전 개념이었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회독을 하더라도 당연히 못 푸는 문제는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이거 진짜 약한 거니까 엄청 공부해야지. 보통은 이게 뭐 30번이랑 뭐 22번이랑 15번 이런 번호가 되겠지만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체크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게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얻어갈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보고 나서 28, 29, 30을 그냥 아예 빈칸으로 되어 있어. 그럼 뭐 한 거야? 요거까지만 보고 뒤에는 그냥 아예 안 건드렸다는 얘기겠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 그럼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지 말고 적어도 내가 막히는 번호 때까지는 계속 가보자. 그리고는 이제 막히는 번호 별표가 나오면 그때부터 건너뛰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나가는 거야. 그건 내가 이제 스포일러 모의고사 치면서 계속 전략에 대한 얘기들은 추가적으로 더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 시간 관리에 대한 연습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 만약 이제 총평과 이제 관련 짓는 거야. 시험이 쉬웠어. 시간 관리를 못했어. 그럼 다음번에 시험이 좀 쉽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시간 관리를 내가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번에 딱 분석해보고 다음번에는 내가 수정해서 시험을 다시 한번 쳐봐야지. 그랬을 때 변화가 있어. 훨씬 더 내가 문제가 잘 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전략을 택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실수.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실수. 너무 허접한 실수들 많이 하거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내가 아까 전에도 그 미적 친구들한테 얘기했지만, 이번에 쌤한테 이제 상담받으러 온 친구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단 말이야. 27이었나요? 28이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이것만 구하면 돼. 이렇게 적은 거야. 진짜 이렇게 적었대.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대. 근데 얘들아, 실수를 지금 발견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수능 때 이랬어 봐. 멘탈 바사삭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수학 치고 나서 점심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기 싫다 이런 생각 들 거라고요. 그러지 않겠어? 이런 걸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게 예를 들어서 막 3점짜리도 아니고 4점짜리여봐. 근데 내가 막 진짜 개 열심히 풀어가지고 막 한 20분 써가지고 문제 맞췄는데 이거 막 1분 만에 푼 문제를 이렇게 틀려봐봐. 똑같은 4점인데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없어져야 돼.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오해하는 게, 선생님 그래서 저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저는 30번 못 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냥 30번 풀 시간에 모든 문제를 검토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쌤은 그거 반대예요. 뭐냐면 검토를 한다는 건 1번부터 30번까지 그냥 다시 쫙 다 푼다는 얘기잖아. 그죠? 본인의 지금 풀이에 일단 자신이 없다는 얘기고요.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수할 확률이 일단 더 높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조건 마인드는 뭐냐면 원샷 원킬로 가져야 돼. 내가 한 번 풀 때 실수 없이 제대로 풀겠다. 여러분들 실수한 게 뭔지 어떻게 알아? 물론 그건 있어. 내가 문제 풀 때 느낌 있죠. 약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들 분명히 있잖아. 어떤 풀긴 풀었어. 보기에 있거든. 근데 찝찝할 때 있죠. 그건 내가 제대로 푼 게 아니기 때문에 찝찝한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체크해뒀다가 다시 푸는 건 맞아. 근데 그건 검토해 주는 게 맞아. 근데 1번부터 30번까지 다시 검토하시는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줄이냐?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나 이런 그냥 마무리 계산하는 부분에서 생각보다 실수가 나오네. 확인했죠? 다음부터는 검산하자. 어떻게 검산해? 마지막 답 구하는 것만 검산해. 어떻게 검산할 거야? 여러분들 딱 계산한 다음에 B가 -1이 나왔어. 어떻게 검산할 거야? 그래, 이거 1초 걸려? 자, -1 넣었어. 27. 27에 29랑 다르네. 오, 잘못했네. 오, 큰일 날 뻔했다.
이 정도 1초 걸리냐고. 1초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뭐 이런 실수도 하지도 않는데 이런 검사를 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수 많이 한 것들을 다 정리해 보면 내가 특히나 약한 파트가 있을 거야. 특히나 많이 실수하는 게 있을 거야. 삼각형의 넓이 여기 있죠? 2분의 1 안 곱했어. 야씨, 내가 이거 왜 2분의 1 안 곱했지? 미쳤나 보다. 아니 근데 다음번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거야. 아 맞다, 2분의 1 안 곱했죠? 한번 확인해 보자. 몇 초 걸려? 1초도 안 걸려. 그 생각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답을 낼 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확통인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미적에서는 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이. 이번에 미적에서 쌤은 고등학교 때 이거 제일 헷갈려 했었거든. 나는 이번에 미적에서 이에 이 제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서울 친구들은 내가 저번에 그 단과 친구들한테 읽어보라고 했거든. 2에 2 제곱 뭐 이렇게 읽더라고. 어떻게 구분해? 내가 머릿속으로는 2에 2 제곱 2에 2 제곱 막 적다 2에 2 제곱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음번에 이런 게 틀렸어. 이런 걸로 계산 실수를 했어. 쌤은 진짜 이런 걸로 많이 틀렸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나 어떻게 했냐면 이가 나올 때마다 나는 계속 생각하는 거야. 워씨, 실수했었지. 그래, 한 번만 다시 확인해보자. 이 정도. 이거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여나가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나는 이제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이 실수의 유형들도 되게 많거든. 실수가 그냥 진짜 이런 말도 안 돼 너무나 심플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실수도 있어요. 자, 애초에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답 체크 이런 거로도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풀이 중 계산 실수, 문제 잘못 읽은 실수, 요거는 좀 얘기가 달라. 자, 문제를 내가 잘못 읽었어요. 선생님 저 그냥 문제를 처음에 잘못 읽어서 뒤에 그냥 말렸어요.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야. 문제를 어떻게 읽은 거야? 개대충 읽은 거잖아, 그렇죠? 자,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어떻게? 조급해하지 마. 조급해하지 마. 아니 특히나 이번 시험은 되게 쉬웠잖아. 왜 이렇게 조급해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 내가 대부분 다 상담해보면서 딱 알았어. 조급해서 틀린 친구들, 이번 시험 9월 시험 조급해서 틀린 친구들 특징 10번에서 막힌 친구들. 10번을 내가 왜 못 풀지? 왜 계속 이렇게 나오지? 10번에서 막힌 친구들은 조급해져. 안 풀리니까 앞번호거든. 그러니까 뒤에도 다다다다닥 문제를 잘못 읽을 경우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급해하면 안 돼요. 특히나 문제가 어렵잖아. 더 조급해한다. 안 풀리면 계속 틀려. 계속 틀리니까 막 멘탈이 나간다고. 그러면 더 조급해져요. 더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앞에서 이뤄놓은 게 많으니까, 못한 게 많으니까 뒤에서 그걸 더 메꾸려고 더 빨리 풀려고 한다고요. 그럼 더 안 보이고요. 문제를 대충 읽어요. 대충 읽으면요 잘못 읽고요. 잘못 읽으면요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풀이 중 계산 실수는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풀이가 너무 복잡하게 풀어. 계산이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기본적으로 내가 2줄 풀 거를 5줄, 6줄에 풀어봐. 그러면 2줄 푸는 거랑 5, 6줄에 푸는 거 누가 더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줄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수할 확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즉 이런 친구들은 나 실수했네 정리가 아니라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풀이 중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풀려고 했을까? 이러한 방향성 혹은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정확한 이유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정확한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맞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 앞 수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셀프 피드백제야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원래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난 이거에 대해서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매 회마다 상담받는 건 좀 힘들겠지.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좀 한 몇 회, 한 2회, 3회 정도 해보면서 전체적인 내가 셀프 피드백지를 만들어봤어. 그랬더니 선생님 저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Q&A 올려주시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쌤도 당연히 볼 건데 쌤이 이제 시간이 없는 경우는 내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조교들이 대신 봐줄 겁니다. 아무튼 우리 조교들도 다 그거에 대해서 다 우리가 미리 관리하고 분석을 다 해봤기 때문에 조교들이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를 토대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 방향들이 조금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남은 기간 동안 이 스포일러 모의고사와 함께 이 스포일러 모의고사와 함께 같이 한번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막 공부하지 마. 알겠죠? 제대로 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우리 수능에서 또 제대로 한번 보여주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저녁 시간에 축구를 건너뛰고 일로 와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 쌤은 또 우리 10분 뒤에 우리 확통 친구들과 함께 또 시험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 여기서 끝낼게요.